요 테스트 먼저 잠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 경우의 수인데 몇 문제 좀 더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2번부터 보세요. 2번 문제 보시면은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에 국회의원 후보가 5명, 자치단체장 후보가 4명이 출마를 했다고 했는데 두 요건 A, B가 국회의원 후보와 자치단체장 후보의 각각 1명을 선택해서 투표를 한대. 그랬을 때 9명의 후보자 중에서 밑줄 두 유권자 모두에게 선택된 후보가 1명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런 얘기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지금 선택을 하는 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국회의원 후보가 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4명이 있는 거죠. 이렇게 4명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명씩을 선택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두 유권자 모두에게 선택된 후보가 1명인 경우지. 아, 그럼 얘는 이런 뜻이네. A라는 친구도 여기 1명씩을 고를 거고 B라는 친구도 여기 1명씩을 고를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요 5명 여기서 고르는데 겹치는 후보가, 쉽게 말하면 겹치는 후보가 1명만 있어야 되죠. 그럼 그 겹치는 후보가 1명만 있으려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 거냐면 국회의원 중에서 1명이 겹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국회의원 중에서 1명이 겹치려면 5명 중에서 A, B한테 똑같은 애가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럼 5명 중에서 1명이니까 5가지. 그지? 곱하기 4명은요. 여기 4명은 똑같은 친구들이 뽑히면 안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P이겠죠. 4P. 이 4P로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야. 4P가 무슨 뜻이야? 4명의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한테 선택을 받는 거야. 됐니? 괜찮죠? 다 4명 중에서 2명한테 선택을 받는데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선택하는 게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른 경우를 체크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5, 그 다음에 10이니까 60까지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4, 3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자치단체장 후보가 동일한 애가 뽑힌 거죠. 2명한테 모두 선택된 거지. 그지? 그럼 자치단체장 후보가 모두 선택되려면 4명 중에서 1명을 뽑으니까 4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국회의원 중에서 뭐 해야 돼? 이렇게 돼야겠죠? 되니? 이렇게 돼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5P4니까 5, 4, 20이 돼가지고 여기가 80까지가 나와서 두 가지를 더해주시면 정답은 140까지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2번 문제였고요. 자, 5번 갑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 5번 문제는 이따가 쌤이 해설지 드릴 건데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이거 수영도거든. 수영도로 직접 구하는 거. 근데 얘가 쌤이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던 완전 순열이랑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문제 조건이 약간 달라요. 어떤 조건이 다르냐면 지금 문제에서 내가 1, 2, 3, 4라는 4개의 숫자를 배열을 해. 이 1, 2, 3, 4를 배열을 해서 A1, A2, A3, A4라는 요 자연수를 만드는 거예요. 요 자연수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가 되면 안 되냐면 1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3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다 피해가지고 수형도를 그려서 각각 계산하는 게 첫 번째 풀이에요. 되나요? 만약에 수형도 그려야겠다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그냥 가지치기 해가지고 그려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은 이제 해설지에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시고 쌤은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이런 방식입니다. 뭐로 풀 거냐면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여사건으로. 자, 여사건으로는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잘 봐. A1, A2, A3, A4 어쨌든 간에 자연수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럼 쉽게 말하면 1, 2, 3, 4 요 4가지 숫자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그럼 4자리 자연수를 만드니까 4팩이 되겠죠. 그죠? 그럼 4자리 자연수 만드니까 4팩이 될 거고 이게 24가지라는 경우의 수가 딱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건은 A1은 1이 아니고 and A3은 3이 아닌 거지. 그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요거죠. 그러면 요거의 여사건은 뭐가 될 거냐면 자 이쪽에 쓸게요. 요 사건은요. A1이 1이고 또는 A3이 3인 거죠.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를 부정하면 우리가 명제에서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아니다가 이다로 바뀌는 거죠. 아니다가 이다로 바뀌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즉 여사건을 구하는 논리 자체는 무슨 논리가 되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쓴 거죠. 요거를 집합 갖다가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 요 사건을 A 여사건이라고 하고 요 사건을 B 여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까 교집합으로 처리를 하면 여기 전체에다가 여기 전체에다가 여사건을 붙인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A가 되는 거고 얘는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합집합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러면 A1이 1일 때와 A3이 3일 때와 그 다음에 뭘 빼줘야 되냐면 둘 다 만족하는 경우를 빼줘야지만 합집합의 구조가 딱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요. 첫 번째 A1이 1인 거야. 그럼 A1이 1이면 A2, A3, A4 자리에는 요 각각의 자리에는 그냥 2, 3, 4를 자유롭게 배치하면 되죠. 그럼 2, 3, 4를 자유롭게 배치하니까 3개를 자유롭게 배치하는 가지수는 6가지가 됩니다. 됐나요? 3팩이죠. 3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3이 3인 거야. A3이 3인 거고 그럼 얘는 A1, A2, A4 이렇게 빈자리가 3개가 생기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1과 2와 4를 배치하는 거지. 그럼 1, 2, 4를 배치하는데 여기는 뭐 특정 조건이 없죠. 특정 조건이 없으니까 바로 가시면은 6가지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뭐냐? 세 번째 경우는 요 경우네. A1이 1이고 A3이 3인 거죠. 이거를 계산하는 거지. 그럼 A1이 1이고 A3이 3인 거를 계산하시면 얘는 A2와 A4 자리 A2와 A4 자리에다가 각각 요 숫자에다가 2와 4를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으니까 2가지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2가지를 빼주면 되니까 합집합 구조를 계산하시면 아 얘는 6개 더하고 6개 더한 다음에 2개를 빼주면 되니까 총 10가지가 나와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거냐면 24가지에서 10개를 빼준 14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게 여사건으로 푸는 방식입니다. 수용도를 그리지 않고. 되나요? 오케이. 자, 요 2가지 좀 정리를 해 두세요. 5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해설지에서는 이거를 수용도를 가지고 다 그려서 푸는데 이렇게 여사건으로도 보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라는 거 정리하시고. 자, 6번 문제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보자. 6번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가조건부터 해석을 하면 가조건에서는 A와 B라는 자연수가 7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7 이하의 자연수. 얘가 7 이하의 자연수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게 되면 나는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2라는 것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시라는 얘기죠. 얘는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라는 얘기니까 문제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이렇게 써지겠네. A 그 다음에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고요. 이게 뭐인 거야? 짝수인 거죠. 이게 짝수인 거야. 네,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런데 잘 봐. 그러면 2라는 숫자 있잖아. 이 2라는 숫자를 넘겨. 2라는 숫자를 넘겨도 아하 얘가 뭐가 될 수가 있어? 짝수에서 2를 빼도 무슨 수야? 짝수죠. 그죠? 짝수에서 2를 빼도 짝수가 됩니다. 홀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구조죠.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A랑 B를 더한 것이 무슨 수여야 돼? 짝수가 나오게끔 해라.
이런 말이랑 똑같겠네요. 그죠? A랑 B를 더한 것이 짝수가 나오게끔 해라. 되니?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어떤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모두 짝수이거나 두 개가 모두 짝수이거나 아니면 A랑 B라는 것이 둘 다 뭐여야 돼? 홀수인 경우밖에 생기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짝수예요. 자, 짝수 몇 개가 있나요? 여기 1부터 7까지니까 짝수는 3개가 있네. 그럼 3개가 있으니까 3개고 곱하기 순서 봐봐. 문제 조건이 A랑 B랑 서로 같대 다르대? 아니면 아무 말 없어? 아무 말 없네요. 아무 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죠. 문제에서 A랑 B랑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냥 다르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순서상이란 말이야. 아, 그러면 같아도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가 2고요. 얘가 2여도 돼요. 순서상이니까. 즉 2,2도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3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게 3가지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몇 가지가 되는 거냐? 9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홀수일 때 갑니다. 홀수는 그러면은 1부터 7까지 자연수 중에서 홀수가 총 4개가 있거든? 그럼 4개니까 4개 뽑고요. 여기서도 4개 뽑아서 2개를 곱하시면 16개가 돼서 이거 2개 더한 게 답이겠네. 그래서 정답은 25가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7번 갈게요. 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많이 풀어봐야 돼. 알겠니? 완전히 달라. 니네가 지금까지 했던 함수랑 완전히 달라서요. 솔직히 말해서 알고 있다가 없어요. 나 이거 완벽하게 이해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4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완전 순열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잖아. 서로 다른 자릿수가 다 다를 때.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했죠. 2가지, 그 다음에 3가지, 9가지, 44가지 뭐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적용이 안 되죠.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좀 해석을 하고 경우가 어떻게 나눠질 건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유형을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 알았지? 유형을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본 문제들 뭐 제외하고는 기본 문제들은 그냥 푸는 방법을 외우면 되는데 조금만 난이도가 높아져도 그냥 문제에 주어진 상황 잘 해석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뭘까?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7번이 뭐냐? 이거 문제 해석을 잘 하셨다면 이 문제가 약수라는 것을 파악을 하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 이 문제는 약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고. 자, 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1, 2, 3, 3, 3, 5, 7, 7이야. 자, 1이 하나가 있고 2가 하나가 있고 3이 3개가 있고 5가 하나가 있고 7이 2개가 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밑줄 2장 이상의 카드를 동시에 뽑는데 거기 밑줄 치세요. 2장 이상의 카드를 동시에 뽑았을 때 카드에 적힌 숫자를 모두 곱한 값. 동그라미. 모두 곱한 값. 그러면 이런 얘기겠죠. 자, 보세요. 1이라는 것과 2라는 게 있고 3이 3개가 있고 5가 하나가 있고 7이 2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카드를 몇 장 뽑을 거냐면 2장 이상 뽑는 거야. 그럼 2장 이상 뽑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2장 뽑을 때가 있고 3장 뽑을 때가 있고 4장 뽑을 때가 있고 5장 뽑을 때가 있고 이런 경우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다 세줄 거냐?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 케이스 분류가 5가지 이상이 넘어가면 웬만하면 케이스 분류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니? 이거는 내 경험에서 나온 건데 5가지 이상이 되면 웬만하면 케이스 분류 안 하는 게 좋아.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 건데 자, 2장 이상의 카드를 선택하는데 문제에서 뭘 고르라고 했냐면 얘가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 있는 숫자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니네는 이 뉘앙스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중요하게 볼 거냐면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종류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숫자를 곱하는 방식, 어떻게 뽑는지는 궁금한 게 아니고
그냥 뽑아서 나온 결과의 종류가 몇 개가 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뽑는 방법의 수와 뽑아서 나오는 숫자의 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거든. 잘 봐. 2라는 게 있고 여기 3이 있어. 근데 일단 첫 번째 여기 써진 숫자가 소수네.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죠. 여기 써진 숫자가 소수다. 1 빼고 소수죠. 다. 1 빼고 소수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1이라는 숫자는 곱셈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있으나 마나한 숫자죠. 1은 곱해도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1은 쉽게 말하면 뭐야? 깍두기인 거예요. 됐어요? 1은 깍두기인 거야. 그냥 1 추가해주냐 마냐 이런 문제라는 거야. 그럼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 2장 이상이라는 거에서 만약에 내가 2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나 이걸 생각을 해보면 2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나 생각해보면 1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얘랑 짝을 지어주면 2가 나올 수가 있구나. 그래서 2장 이상이라고 주고 그래서 1이라는 걸 줬구나. 요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2라는 걸 쓸 수 있는 것과 3이라는 거 쓸 수 있는 것과 5라는 거 쓸 수 있는 것과 7이라는 거 쓸 수 있는 것의 개수를 파악해보면 되니까 자 볼게요. 2라는 숫자가 있고요. 3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5라는 숫자가 있고 7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리고 1은 깍두기야. 그냥 1은 채워주는 역할만 하는 거란 말이야. 2장을 채워주는 역할만. 그러면 2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게 몇 가지냐? 봐봐. 2라는 숫자를 쓸 수 있는 가지수가 안 쓰는 경우가 있고 한 장 쓰는 경우가 있죠. 됐나요? 2라는 숫자가 한 장밖에 없잖아. 그 한 장밖에 없으니까 얘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안 쓰거나 한 장 쓰거나야.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총 3장이 있단 말이야. 그럼 3이라는 숫자는 안 쓰거나 한 장만 쓰거나 2장 쓰거나 3장 쓰거나 이 말이죠. 됐나요? 5는요.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7은 이렇게 쓰거나. 근데 어떻게 조합을 해도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2와 3과 5와 7이 각각 다 소수기 때문에. 소인수로 묶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이 문제는 뭐랑 똑같은 거야? 약수의 개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2가지고 여기 4가지고 여기 2가지고 여기 3가지야.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뭘 빼줘야 돼? 하나도 안 쓰는 걸 빼줘야죠. 왜? 얘가 하나도 안 써. 그럼 1만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1만 써도 몇 장을 못 채워? 2장을 못 채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한 장은 써줘야 1이라는 애를 덧붙여가지고 2장을 쓰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장도 못 써. 안 써. 한 장도 안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47가지가 되는 거지. 되나요?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8번 갈게요. 마지막 8번 문제. 정리하시고요. 자, 8번 문제는 요거 비슷한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었어. 근데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게 변형을 한 거야. 지역을 좀 많이 나눠 놓은 건데. 자, 문제 갑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총 7개의 지역이 있대요. 총 7개의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람을 배치하는데 몇 명을 배치하냐면 6명을 배치한대. 그러면 이런 얘기죠. 지역이 7개가 있는데 6명을 배치한다는 건 둘 중에 한 명은 적어도 2개를 간다는 얘기죠. 그죠? 한 명은 적어도 2개를 갈 거란 얘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6명 중에 한 명은 서로 이웃한 2개의 지역을 끊어. 6명 중에 한 명은 서로 이웃한 2개의 지역을 갈 거고 나머지 5명은요. 남은 5개 지역을 각각 1개씩 담당한대.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주면 될 것 같냐면 이웃하는 지역이 몇 개가 생기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이웃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애가 누가 될지를 설정을 한 다음에 남은 경우는 그냥 5명을 배치만 시켜주면 되니까 5팩토리얼 처리만 하면 되겠구나. 되나요? 그럼 이웃한 지역이 몇 개가 생기나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웃한 지역이 몇 개 생기나를 좀 볼게. 잘 봐. 그림이 대충 그려보면 사다리꼴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칸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눠져 있는 요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오네요. 간격이 좀 안 예쁘네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총 7개죠. 가운데 쪼개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온 거야. 됐니? 그럼 이거 이름 붙여볼까요? 자, 여기부터 A, B, C, D, E, F, G 6개 나왔죠? 7개 나왔죠? 그치? 그럼 이거 이웃하는 거 하자. 이웃하는 거 하시면 얘는 쭉 써봐. 이웃하는 거. 자, A, B, A, C, A, D, A, F까지. 됐니? 4개 나왔네. 더하기.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4개. 이것도 이웃하는 거야, 아니야? 이웃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문제에서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 일부만, 거기 문제에서 정확한 표현은 경계가 일부라도 닿은 지역은 이웃한 지역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4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럼 요 양 사이드랑 이웃하는 건 다 세줬어요. 그지? 그럼 이제 가운데 거 보자. 이렇게 이웃할 수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 있고. 되나요? 2가지. 되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웃할 수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 있죠. 2가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어? 얘랑 이웃하는 거. 그죠? 몇 가지? 1가지. 끝났네. 다 했어요. 이렇게 세주면 되죠. 됐습니까? 세세요. 그럼 13가지네. 됐니? 그러면은 이 이웃한 지역이 13쌍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 13쌍을 6명 중에 1명이 담당할 거래. 6명 중에 1명이 담당할 거니까 13개의 지역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근데 여기 들어갈 사람도 골라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야? 6명 중에 하나. 됐습니까? 6명 중에 하나. 그러면 지역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죠. 지역 5개 남았지? 그럼 거기다가 몇 팩만 하면 돼? 5팩토리얼만 처리해주면 답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3 곱하기 720이네요. 그래서 13 곱하기 720 하니까 이거 계산하면 대충 얼마 나오냐? 8,000 답이 4번 정도 나오겠네. 9,360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문제까지 됐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 지난주에 배웠던 거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침에 간단하게 풀어보고. 자, 어렵습니다. 다 맞은 사람 있나요? 하나하나씩 미스가 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 잘 보완을 하셔야 돼.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가